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이런 메일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메일을 좀 축약해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한 6월쯤에 저희 라이브 방송에 오셨다가 그때 회사 생활을 수습을 하고 계셨었대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7월 달에 수습이 끝났는데 회사에서 연장을 안 해주는 거야. 그리고 다시 그 수습을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연장이 아니고 정직원은 안 해주고 수습을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 수습을 계속 연장하는 거 정말 안 좋다, 경력도 안 되고 별로 안 좋으니까 좀 회사를 나오는 게 좋겠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나오시게 됐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 7월에 나왔는데 지금 12월 중순이 됐는데도 지금 취직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포트폴리오도 보내시고 자기가 생각하는 문제들, 그런 것들 이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보면은 본 모습을 보고 싶다 면접관이,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긴장을 많이 한다, 긴장해 보니까 편히 대답하세요 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기술 면접에도 제가 알고 있는 거 제대로 말도 못했다, 그리고 면접을 지루하게 끄는 습관이 저도 모르게 나오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면접 본 것도 11월 셋째 주고, 이제는 서류 전형에서도 번번이 미끄러져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렇게 제 팀원들 아니면은 잘 안 봐주는데, 제가 나름대로 문제들을 조금씩 찾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당사자분에게 이제 이력서도 받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거에 대해서 허락도 받은 상태로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피드백을 드리고 나면 좀 많이 이력서 형태가 바뀌어져 있거나, 그리고 포트폴리오 형태가 바뀌어져 있을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지금 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력서 평가로 저한테 보내지 마세요. 근데 이 부분만 특별히 제가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너무 많은 분이 하면서 이게 주 컨텐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아주 기본적인 것만, 팀노바랑 상관없이 아주 기본적인 거, 그냥 면접관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문제다 싶은 것만 좀 피드백을 드리면, 좀 안타까워서 드리면은 정말 좋은 개발자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지금 메일에서 나온 세 가지 문제는 요거거든요. 멘탈 문제, 긴장한 게 보여요, 본 모습을 보여주세요, 인위적인 열정이 좀 과하다, 그래서 오히려 긴장을 해버린다, 이런 느낌. 그리고 빽빽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이력서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제 이력서도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력서가 대부분 이래요. 큰 내용도 사실은 진짜 안타깝게도 별로 읽고 싶지 않은 이력서 중에 하나예요, 사실. 이력서부터 좀 얘기를 드리면,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막 이렇게 쓰는 거 좋아하는 곳들이 태도 좋아하는 회사가 많거든요. 그런 회사, 그 개발자 이력서는 이렇게 글씨가 빽빽한 거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냥 내가 뭐 할 줄 알고, 난 대략적으로 이런 사람이야, 난 뭘 좋아하고, 그래, 나이스하게 놀자, 뭐 이런 느낌으로 가야지. 이렇게 되게 태도 중심적인 거,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게, 면접 때도 이러겠구나, 뭐 그런 거 있잖아. 각 딱 잡고 정장 딱 입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 회사를 위해 목숨과 뼈를 바치게, 미생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각 잡고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물론 이제 제가 하는 얘기들은 다 뇌피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학생이면 얘가 어떤 방식으로 뭘 했는지 제가 이 친구를 많이 봤으니까 알 수 있지만,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모르잖아요. 학생이 아니시죠.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취업 준비생 분은 제가 잘 모르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받은 느낌, 그러니까 제 3자 입장으로 제가 이제 면접관이 많이 했었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을 뽑아본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이거는 그 수많은 이력서를 받는 회사 입장에서는 한 줄만 읽어도 얘 또 막 감정이 앞서는 친구구나, 이런 식으로 드는 거죠. 뭔가 없는 사람들이 이제 목도리 도마뱀이 이제 더 커 보이려고 목도리 이렇게 펼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성장 과정 같은 것도, 이것도 되게 올드한 이력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장 과정에 굳이 어필할 포인트가 없으면 과감히 지우셔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좀 짧게 쓰세요. 적당히. 이거 길게 쓰는 거 좋아하는 곳은 제가 봤을 때는 한 진짜 50대나 40대인데 되게 이제 그런 태도를 보고 뽑는 거야. 자네 내가 태도만 보고 뽑겠네, 뭐 이런 데 있잖아. 그런 데인데 개발자 감성은 아니에요. 개발자들은 애초에 그 꼰대들조차도
그렇게 실력 안 보고 뽑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꼰대들조차도 일단은 입사후 포부도 막 되게 그러고 막 자꾸 뼈를 갈아 넣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좀 쿨하게. 근데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게 깔끔하게 쓴 건 다 좋은데 자신감 이것도 감정이죠. 그리고 가족을 사랑한 만큼 공부하죠. 가족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없겠지만 이런 게 감정이에요. 이것도 가족과 사랑, 평화, 자신감 이런 거. 다 감정적이에요. 근데 개발자란 직업이 공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학과자들은 그렇게 좋아하는 제스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거를 좀 좋아하고, 그래서 네가 뭐 할 줄 아는데 결국에는 질문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위에서 이렇게 막 빽빽하게 써서 이 열정을 내가 표현하면 되겠다 하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슈퍼스타 K에 가수 되겠다고 나온 사람이 사연팔이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 수 있어요. 좀 약간 팩폭이라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좀 고쳐야 되는 것 같아요. 감정적인 걸 빼고,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았고, 감정적인 거 조금만 타세요. 지금의 10분의 1 정도면 딱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7월부터 엄청나게 힘들고 절실해가지고 지금 그런 모든 그 힘듦과 슬픔이 영축됐지만, 제가 뭐 유튜브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불쌍하다고 뽑아주진 않아요. 물론 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으니까 이렇게 들었죠. 근데 이제 제 3자 입장에선 우리 회사에 쓸모가 있어야 뽑지, 이제 불쌍하다고 뽑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감정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배제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작 이제 진짜 중요한 보유기술 측면에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만 어필한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유즈 스테이트가 상태값을 담는 그릇임을 안다. 이것도 너무 대충대충 써있어요. 유즈 이펙트 그냥 그 중에서 한 부분 정도를 왜 설명하죠? 그러니까 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사차원스러움이 보이는 느낌? 이 친구 왜 굳이 유즈 스테이트를 강조하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뭔가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펙트가 강했던 부분들을 적극 어필하고 싶겠지만, 사실은 굳이 이제 리액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개발자라고 본다면 리액트의 어떤 아키텍처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그리고 그 리액트 홈페이지만 가도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여러가지 이게 특징이 좀 있어요. 리액트 JS가 가지는 특징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포괄적이어야 되는데 너무 자기가 딱 꽂힌 부분만 딱 어필을 하려고 하는 느낌이 강하다. 그래서 리액트를 좀 같이 보면은 선언형이다. 선언형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 그리고 컴포넌트 기반, 그리고 이거는 뭐 이렇게 필요 없고, 그러니까 한번 배워서 어디서나 사용하기는 이거는 좀 그런 거고. 근데 이거 말고 사실 리액트의 어떤 구조적 특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어떤 홈페이지를 보면은 메인 홈페이지에 보통 자기네들이 어필하고 싶은 되게 명확한 장점을 어필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종합적인 것들을 이해하는 게 훨씬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고, 그래서 되게 사차원스러워 보여요. 이게 유즈 스테이트? 저거 그냥 개발하다가 자주 보는 거 아니야? 이 정도의 기술을, 그 일정 한 부분을 가지고 저렇게 어필하는 거는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리액트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력서에는 어차피 그거는 어느 정도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거를 제가 봤을 때 느끼는 느낌은 쟨 저거밖에 모르는 건가? 라는 생각이 오히려 드는 느낌이 많았어요. 그리고 MySQL과 MariaDB 환경 설정 및 서버와 연동 가능.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자바에서 JDBC 같은 걸로 연동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쓸 때는 당연한 거죠. 사실은 마리아DB나 MySQL만 따로 쓰진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SQL 규문 사용 가능. 근데 이것도 그렇게 장점이 아닌 게, 인서트, 셀렉트, 업데이트, 딜리트만 쓸 줄 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그 안에 조인도 있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설계도 있어야 되는, 테이블 생성 가능한 건 저것도 사실 복붙 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고 사실 이거는 시작하면은 한 1시간 2시간이면 이렇게 누구나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굳이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이거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좀 사차원스러워 보이는 거죠. 오히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이거를 사용할 줄 안다라고 하면 게시판 같은 거를 만들어서 어필을 하는 게 훨씬 적극적이 더 이렇게 괜찮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쿼리가 굉장히, 굳이 어필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쓰는 거 추천도 안 하지만,
굳이 어필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서 테이블 관계가 되게 복잡한 상황에서 내가 성능 튜닝을 되게 잘해봤다, 이런 것들 있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거, 이거 너무, 누가 보면은, 진짜 뭐, 마이스퀘어 기초?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치? 기초 첫 시간,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설치 끝나고. 이거 어필할 포인트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보면은, 이것도 이상해. HTML의 본질에 집중한 게 아니잖아요. 뼈대 교축은 누구나 다 하지. div 사용하고 p 사용하고 테이블 사용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 쓴 저희를 잘 모르겠어요. 약간 좀 사차원식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쓰는 이유가 되게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이제 개발자분들은, 그러니까 본인이 문제라는 건 그러니까 문제가 있긴 있지, 그치? 이제 거짓말 못하겠다. 그러니까 기분을 최대한 상하지 않게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기분이 조금이라도 상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는 이제 본인 입장에서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적어 놓았지만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굉장히 제가 이걸 이력서만 보고 제가 어떤 분인지 되게 유출을 해보면 굉장히 감정적이고 열정이 넘치고 뭐 절실한 친구구나. 근데 사실 불쌍하다고 안 뽑아준다고 제가 얘기했죠. 미친듯이 절실해가지고 감정으로 어필한다고 슈퍼스타 K에서 1등 하진 않잖아요. 노래 잘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기술적으로 되게 열정 넘치는 친구네? 라고 이제 뭐 봤어요. 앞에서 좋게 보았다고 칩시다. 근데 뒤에서 봤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각 기술마다. 하나하나가 가벼운 기술 없거든요. 그래서 오버라이딩과 오버로딩의 차이점 숙지, 이거는 그냥 문법적인 거의 극히 일부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이펙트가 강했던 거야. 그러니까 회사 생활할 때 그 사수가 이 두 개의 차이가 뭐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잘 대답했던 게 되게 행복했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마이너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 말고도 이 친구가 사실은 포트폴리오도 있거든요. 자,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좀 준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포트폴리오 사이트인데요. 밑에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이게 좀 늘어져 있고, 이미지가 좀 늘어져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친구가 열정이 넘치고 괜찮은 친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거에 둔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기술을 좋아하는 친구도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일단은 SSL 인증서가 이제 주의 요함이 일단 뜨고 있어요. 물론 SSL을 굳이 신청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사실. 근데 그런 것도 이렇게 일단은 눈에 보이긴 하니까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굳이 SSL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이펙트가 컸던 게 뭐냐면, 보세요. 이게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아주 단순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어마어마한 뭐 그런 게 있는 느낌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주 단순한 거를 구현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반응형 외부로 한다든지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없으면 부트스트랩이라고 있어요. 트위터에서 만든 거 있는데 그런 걸 쓰시면 훨씬 세련되게 될 수 있고, 밑에 이미지가 이렇게 늘어난 이미지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거에 따라 반응형이 돼가지고 늘어난 게 아니고 되게 성의가 없어 보여요, 밑에 이미지가. 이럴 거면 차라리 이걸 빼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열심히 이 친구가 보면은 깃허브에 이것저것 열심히 해요. 보면은 getting started with 뭐 create react app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왜 리드미에 이게 써있지? 라고 하는데 로컬호스트 3000, 3000 포트 쓰고 이거 그건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어떤 이렇게 환경 설정을 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리드미가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깃허브를 만약에 첨부로 했으면 그걸 보고서 이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이렇게 나는 어떤 목적이고 어떤 앱이고 그런 구조도에 대해서 이렇게 보통은 써 있거나 이해를 돕는 게 있는데 대부분 포트폴리오가 이런 식이더라고요. 이 두 번째 이게 다른 부분인데도 이렇게 돼요. 이것도 다른 작품인데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작품의 퀄리티가 되게 부분 돼 있고, 그러니까 뭐 소스 코드도 한번 봐야 되겠다. 잠시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모더.json 게시판 데이터를 제이슨 구조로 만든 파일이다. 이것도 이것도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접근하셔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포트폴리오화 시키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 싶고요. 물론 이제 프론트엔드에서 테스트하려는 용도 정도일 수도 있겠으나 중요한 거는 현업에서는 완성된 프로젝트를 궁금해하지 부분 쪼개져 있는 포트폴리오들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 만들다 만 거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절실한 것 대비는 뭔가 아쉬워 보이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주석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잘 안 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한 걸 쓰시는 것보다는 물론 이제 이런 주석도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헤더 디테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어떤 헤더인지가 명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를 저는 알아야 되는 성격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이 부분에서 정확히 어떤 부분에 어떤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주석도 조금 이렇게 중구난방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런 게 좀 현실적인 느낌이겠죠. 이미지 카드의 개수 0부터 시작. 차라리 이런 식으로 좀 대화식으로 본인 수준에 맞게끔 천천히 써내려가는 방식으로 가면 좋은데, 이제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가 이제 더 많으세요. 많이 있는데 그거를 취합해서 하나의 큰 작품으로 해도 괜찮을까 말까 한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좀 아쉬운 게 있는 거죠. 자, 한번 로그인을 아까 만든 사이트, 그 전반적으로 이제 사이트 소스를 만들었다고 하시면요, 저거를 이렇게 다 한 대 담아서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보시는 분들 좀 편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들어왔어요. 보면 좌석 확인 게시판 한번 볼게요. 입장 1시간 하고 그래도 열심히 했네. 아니 나쁘지 않아요. 이것저것 그래도 신입치고는 열심히 하려고 한 게 보여 벌써. 게시판 이런 디테일도 아쉬워요. 보통 왼쪽으로 정렬을 해서 하거나, 근데 그러니까 만들다 보면은 중간중간 좀 아쉬운 부분들이 확실히 있어. 뭔가 이렇게 만들다 만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나름대로 이제 이것저것 신경 많이 쓴 게 보여요, 이런 거 보면. 근데 문제는 감동적이진 않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웬만한 그런 부트캠프 나오는 친구들이 보여주는 그런 수준에서 크게 특별하진 않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 포폴복, 그러니까 좀 성의가 없다는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취합을 해서 보기 좋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게, 얘가 전반적으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 번씩 그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구조도. 제가 이런 생각, 그리고 각 구조마다 내가 왜 이렇게 짰는지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코드로 어필을 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짜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아까 이력서 측면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쓰기보다는 각 작품들을 하나씩 대표적인 작품들을 나열하고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이 설명들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그냥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자바 초급, jQuery 초급, JSP 초급, 그런 식으로 되게 초보긴 한데 이런 걸 만들었다, 판단은 니네가 해라 라고 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 쓴 것도 좀 되게 사천스러운 것 같으니까 요런 거는 없애주시고, 보면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 친구예요. 오픈소스죠? 한 5개 정도 작품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죠. 이제 그 외적으로 이제 다른 부분을 보면, 멘탈 문제나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일들 때문에 더 힘들 거예요. 근데 아마 회사 생활 하는데도 뭔가 불안하면은 보통 인턴을 더 연장을 하거든요. 얘 사고 칠 것 같다 그럴 때. 근데 이제 본인이 너무 각 잡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제가 이제 이 이력서 보면은 또 정장 입은 사진으로 이렇게 사진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태도적인 거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좀 더, 개발자스럽게 바뀌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우리가 뭐 엄청 대단한 곳을 쓰려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 대단하고 막 멋진 곳을 쓰려고 하기보다는, 중소기업에서 그래도 1인분 이상 하는 개발자, 그걸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일단 공부도 좀 부족해 보이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특정 기술의 한 부분에는 잘 꽂히시는 것 같은데, 그 기술이 전반적으로 무엇을 지향하고 어떤 큰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구현에는. 그런 부분. 그 기술적인 부분에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멘탈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단은 공부가 좀 어느 정도 준비가 좀 되시면 좀 자신감은 그래도 좀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력서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력서에 차라리 만드신 거 홈페이지들을 있죠. 그런 거를 좀 깔끔하게 한 번 더 다듬으시고 캡처를 해서 이력서에 이렇게 일단 올리시고, 그 다음에 어떤 생각으로 이걸 만들었고, GitHub 주소는 어디고, 그리고 실제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방금처럼 그렇게 링크를 첨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앞에 소개 부분은 좀 짧게 축약하시고 만든 거 위주로 좀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만든 거를 딱 놓은 다음에 질문을, 예상 질문들을 많이 만드세요. 주변에 뭐 다른 개발자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예를 들어서 아주 기본적인 질문은 다 알아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리액트가 뭐고, 리액트의 지향점이 뭐고, 왜 리액트를 당신은 공부를 했는가, 그러면은 이제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대부분은 그런 생각이 없죠. 학원에서 그냥 시켰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기술을 가르치진 않거든요. 어떤 기술 선택할 때 그 친구가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제가 인위적으로 이거는 해보겠지만 이거 선택한 그 와중에도 디테일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반응형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기술 중에도 다 이유가 다 있어요. 기술의 종류가 많거든요. 그 중에서 당신이 왜 리액트 JS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답을 잘 못하다 보니까 더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제일 큰 거는 그 방향성의 문제가 제일 크고, 이렇게 너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시는 거 아닐까. 그래서 좀 넓게 보시라. 이게 첫 번째 이제 팁이고요. 두 번째 팁은, 그 다음에 질문이 나올 만한 것들을 어느 정도 예상지에 쓰세요. 그러니까 질문이 필요해요. 내가 한 기술에 대한 선택의 이유들이나, 그리고 이런 구조를 취한 이유, 그리고 왜 얘는 왜 이렇게 생겼는가에 대한 공부들, 그런 부분이 좀 선행이 되면 좀 긴장을 많이 하시고 대답을 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좋아할 거예요. 좀 그거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부족이 이제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메리트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하면 프론트엔드에 특화되어야 되는데, 사실 홈페이지만 봤을 때는 엄청 특별해 보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또 보면 저런 거는 또 열심히 했네 라는 부분들이 좀 보여요. 근데 지금 스킬 가지고는 현업에 투입하기보단 좀 배워야 되겠다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퍼즐이 맞춰지네. 그러니까 인턴을 좀 더 두면서 보자. 이 친구가 열심히 하려는 열정은 있는데 좀 더 수련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인턴 연장 요청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는 서류에서도 떨어지는 거, 아까 저 사차원스러운 모습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잘 되실 수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그냥 한번 다 적어드릴게요. 기술에 대한 근본 공부가 보충되어야 한다. 그리고 너무 절실하고 더 막 그러니까 불쌍해 보여요. 저 이력서만 봐도.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사실 근데 불쌍하다고 사람들이, 우리가 그 자영업자 맛없는 떡볶이집 운영하는데 불쌍하다고 그 집 가서 사 먹지 않잖아요. 우리는 맛있는 떡볶이집 가야지 이러면서, 맛집이고 줄 서는데 줄 서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그 좀 공부를 조금 더 하세요. 어차피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내가 한 기술에 대해서는 좀 근본 공부를 좀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력서에 공부할 포인트 좀 한번 다시 찝어 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바에 대해서 공부할 거면 자바의 역사와 자바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자바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이전에 절차지향 프로그래밍, 그리고 지금 자바랑 지금 이런 뭐 반응형 프로그래밍 있죠? 뭐 펑셔널 프로그래밍 뭐 이런 것들, 지금 잠깐 정확한 용어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리액트나 자바랑 좀 타입이 다른 그런 거예요. 그래서 펑셔널 프로그래밍,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이제 패러다임이 이제 요새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바의 객체 지향과는 이제 또 다른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공부까지 이제 돼야죠. 여기서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개념이 인지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유즈 스테이트 갑자기 나오니까 오히려 여기서는 일관성 있게 주장을 할 거면은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나 좀 반응형 프로그래밍 그런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이런 거는 많이 물어보는 것 중 하나죠. 그쵸? 그 현업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질문한 것보다는 자바가 가진 이제 특징점, 역사적인 부분과 특징점을 공부하고 객체 지향이 가진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jQuery는 JS 라이브러리임을 숙지. 이거를 왜 써? 당연한 거 아니야? jQuery가 생기게 된 배경, 그리고 웹의 역사를 좀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은 이제 얘가 이제 그 웹 2.0 패러다임의 어떤 시작 지점에 굉장히 특혜를 본 라이브러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jQuery를 안 써도 이제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거의 필수였는데 예전에 과거에 제일 잘 나가고 저도 지금 되게 잘 쓰는 대충대충 짤 때는 최고거든, 생산성이. 그래가지고 되게 단순해서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 요즘은 트렌드가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사실 이 기술의 연결고리점이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 jQuery나 React.js에 대한 연결고리 서로 중복되는 부분은 어디가 있는가, 그리고 jQuery는 언제부터 나왔고 점유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은 시장에 대한 반응을 좀 알면은 jQuery를 하면 뭐 해서 나쁠 건 없지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게 되진 않죠. 그래서 jQuery가 어떤 구조로 동작하고 웹브라우저에서 jQuery가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JSP는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MySQL 마리아DB 연동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사실 웹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이면 너무 당연한 거라서 이거를 굳이 왜 쓰지? 예를 들면 한국인이면 밥이랑 김치를 먹는다 뭐 이런 느낌? 라면에는 김치지 이런 느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디폴트 값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 자바 서블릿 페이지의 약자거든요, 이게. 그래서 왜 이렇게 됐고, 지금 현재 뭐 제가 그 전에 다녔던 학원에서 스프링을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스프링을 만약에 하셨거나 하신다면 스프링으로 왜 발전을 했는가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왜 자바는 이대로 그냥 쓸 수 없는가, 왜 서블릿 페이지라는 거를 굳이 만들어서 이런 구조를 취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게 맞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답을 드리면 웹페이지를 구현할 때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드는 형태와 보다는 자바 프로그래밍의 형태가 조금은 불편했죠. 그래서 웹 개발을 조금 편하게 만들 수 있게, 페이지 단위로 만들 수 있게 쉽게 만든 게 이제 자바 서블릿 페이지인데, 어쨌든 그 내부에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기저에 깔린 이제 기술의 변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충을 하면 훨씬 좋죠. 그러니까 백엔드랑 프론트엔드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한 공부 중 하나예요. 그 다음에 MySQL 마리아DB 같은 경우도 톰캣과 연동 가능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연동은 너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기본적인 SQL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고, 테이블 생성은 가능한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오히려 굳이 여기서 어필을 한다면은 데이터베이스 구조도 같은 거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이력서에 쓰는 게 낫죠. 근데 사실 저 보유기술 이런 거를 쓰실 때는 그냥 간단하게만 쓰시고 이런 거 다 빼시고, 오히려 이 기술들로 만든 그런 작품 페이지를 캡처해가지고 좀, 잘 설명 잘 해가지고 가져가는 게 좋아요. 이거 가져가면 질문이 그 포트폴리오 중심적으로 그 질문을 하게 돼 있거든요. 아무래도 시각화된 데이터를 먼저 보는 게 인간의 본능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뭐 게시판 처리할 때 세션 관리 어떻게 하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질문할 수 있는 포인트를 본인이 역질문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좋게 될 수가 있죠. 뭐 하다 보니까 거의 30분 됐네.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력서 봐주는 거 별로 힘들어서 안 좋아해요. 그 다음에 HTML 스타일 시트 뭐 이런 것들도 너무나 당연한 거야. 이게 사실 태그가 얼마나 많은데 저걸 왜 굳이 적지? 막 이런 느낌이 되게 들어요. 여기서 4차원스러운 거야. 독특하다 이 사람. 이렇게 보인다고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div나 뭐 p나 뭐 테이블 같은 게 뭐 특별한가? 저게 특별하려면 div를 사용하지 않던 시대에 HTML 태그가 만연했다면 내가 그래도 요즘 나오는 태그들 많이 쓴다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건 십몇 년 전이고,
지금은 통용되지 않는 얘기죠. 그러니까 되게 현직자들은 되게 벙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지? 막 이런 느낌? 그리고 스타시트에 화면을 구성할 수 있음. 아, 이게 뭐 대단하다고. 저것도 그냥 스타시트 파일 아무거나 복붙하면 그냥 예쁘게 바뀌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리고 사실 이제 본인의 이제 포지셔닝을 프론트엔드로 잡을 건지 백엔드로 잡을 건지 되게 모호해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React.js라고 하는 걸로 이제 주로 주력으로 삼겠다면 프론트엔드거든. 그런데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스타일시트 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저건 디자인의 영역이고 예쁘게 하는 영역이라서 스타일시트 어필은 별로 의미 없고요. HTML과 React.js 정도면 딱이에요. 자바스크립트 정도까지 딱 그 정도면 어필하면 되는데 주요 어필 포인트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React.js로 뭐 화려하게 뭔가를 해봤다 이런 어필이 좀 없다 보니까 좀 난이도가 있는 작업들을 한 거를 시각화하는 게 필요하죠. 현업 개발자만, 뛰어난 개발자만 알아서 소스 보고 판단하지 않겠나 하는데, 그래도 그 분야에 오래 있었어도, 그 성의 있게 본인이 이렇게 홈페이지 만드셔서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돼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 있고, 충분히 열정 있고, 이런 친구들은 충분히 잘 될 수 있거든. 근데, 그래서 나는 이 친구를 절대 욕을 못해요. 근데 이제 잘 못 배운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학원도 나왔는데 그 학원에서도 피드백 이런 걸 안 해주나? 그러니까 나는 그거 진짜 학원들이 책임감이 진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진짜 취직할 때까지 그래도 원장이 끝까지 봐주던지 아니면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객관화 훈련이 좀 안 돼서 너무 안타까운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랑 비슷한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드린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좀 많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절실하고 감정에 호소하지 말자. 노 감정. 그리고 약간 지고 들어가지 마세요. 걔네들도 사실 누구 뽑는 사람들도 본인들도 필요해서 뽑는 거거든. 근데 자꾸 저 자세를 취하면 될 것도 안 되거든요. 그냥 떨어지더라도 당당하게 떨어져요. 어차피 망한 인생 뭐 이래. 그러니까 7월까지 끝나고 8, 9, 10, 11, 12 어차피 지금 한두 달 더 떨어진다고 막 인생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당당하게 보세요. 뭐 그렇게 하다고. 오히려 볼 거 보면서 볼 거 열심히 보면서 그러니까 면접도 요새 안 온다고. 근데 저렇게 써놓으면 안 와요. 저 같아도. 저 같아도 안 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한번 수정해서 한번 보내주세요.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한 번 더 코멘트 드리고 그거는 이제 유튜브로 공개를 안 할 거예요.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동의받고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만 개선하면은 될 수 있는 친구인데 물론 이제 신입급으로 뭐 욕심 부리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신입급으로 그냥 정직원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은 조금만 이제 어필만 하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부족하긴 해요. 근데 이제 신입급으로 부족하냐 한다면 사실 비슷한 수준인데 이력서 잘 써가지고 면접 좀 더 편하게 봐가지고 잘 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팀노바에는 그런 친구는 없지만 보통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 좀 그래요. 그래서 좀 자신감 가지고 하셔도 돼요. 그리고 좀 어필 포인트 캡처 좀 예쁘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구조도도 한번 그려보고 그러니까 어쨌든 시키는 거 정리 좀 해볼게요. 일단은 멘탈이나 뭐 이런 거는 공부가 안 되면은 계속 긴장하게 돼요. 본인이 여유가 없거든. 그리고 계속 안 붙어 보이다 보면 더 우울해지고 더 그렇게 되거든. 악순환의 반복이라니까. 그래가지고 이건 별로 좋지 않고 약간 에라이 냅다 그냥 그냥 다 떨어질래 막 떨어질 각오하고 가세요. 멘탈 케어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오늘 떨어진다 씨부라 이러면서 가는 게 최고야. 그래서 해야 될 거를 좀 찝어드리면 소스들 취합하기 소스 취합 1. 소스 취합 2번 소스 취합하는 걸로 홈페이지에 올려서 좀 시각화해서 다른 사람들 들어올 수 있게 하기. 그리고 그러니까 그 면접관들이죠. 면접관들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직접 보면서 면접 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그거 첨부해도 안 보는 좀 그런 면접관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스크린샷 주요 화면 찍어서
어떻게 구현했는지 간단하게 서술하기. 이렇게 하면은 면접관분들이 그거를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제 면접할 때 갖고 오실 거예요. 그래서 직접 보시면서 아,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했죠? 뭐 이 부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스크린샷 너무 많이 찍지 말고, 그러니까 주요 부분만 딱 이렇게 하면 알아서 다 하실 겁니다. 경력자분들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구현이 간단하게 서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각각 부분마다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 다 만드세요. 각 화면마다 예상 질문 10개 이상. 그리고 보유기술 부분 좀 4차원스러운 거 없애기. 그리고 근본 공부 더하기. 좀 보유기술 부분 4차원스러운 거 없애고 자바는 무엇인가 역사부터 쭉 보세요. 어차피 시간 많잖아. 지금 어차피 망했어. 지금 한 5, 6개월 망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는 각성을 해야 돼요. 내가 이참에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지금 악순환의 고리를 못 끊어요. 그러니까 애매해요. 실력이 애매한데, 사실은 이 정도면 신입으로 가기에는 준비 안 된 국비 지원 학생 엄청 많은데 걔네들도 다 가는데, 이거는 이력서 문제가 되게 커요. 보니까 이력서나 어필 포인트 문제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떨어지니까 점점 가서 또 점점 감정적이 되고 제발 뽑아주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공부가 더 필요해요. 일단은 핵심은 공부가 필요하다. 근본 공부. 요게 필요하다. 요렇게만 딱 해도 신입이야 뭐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사실은 어렵지 않은데, 그거는 네 생각이지 돼지 새끼야 저한테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살짝 잘못된 거야. 그래서 사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도와주고 싶고 그 보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정도 일단은 먼저 해봅시다. 해보면 잘 될 거야. 저 믿으세요. 너무 막 5천대로도 많이 보내는 제 입장에서 사실 큰 문제는 없겠죠. 아무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저 믿고 하세요. 저 믿을 게 없으면 저를 믿으세요. 이제 이 정도만 해도 면접제 진짜 많이 와요. 요새 개발자 없어가지고 면접제 진짜 많이 올 텐데. 그러니까 너무 이력서가 너무 안드로메다예요 사실. 알겠죠? 이력서 안에 그거 다 표현하세요. 다 귀찮아해. 현업 개발자들 중에 저 꼼꼼히 보는 사람들은 시간 남는 사람들이고, 보통 다 귀차니즘이 좀 많아서 좀 그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비슷한 고민이 많은 분들이 있으면 최소한 저런 거는 좀 지켜주세요. 그리고 자꾸 감정에 호소하지 마세요. 진짜 제일 위험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고. 아니 그렇게 감정에 호소해서 회사 들어갈 거면 소설 배우죠. 소설. 문과가지. 공대 갈 필요가 어디 있어. 그냥 대충 해놓고 열심히 그 소설로 어필하면 되니까. 아무튼 저 배가 고파가지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되고 마지막에 최종 이력서 한 번 더 보내주실 수 있으면 보내주세요. 한번 볼게. 보고서 제가 그때는 메일로 이 정도면은 일단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근데 저 이런 거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보내주지 마세요. 나 지금 맨날 이렇게 하는 게 내 직업이 맨날 이런 거 하니까 난 제가 일하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지금. 이게 유튜브가 되게 즐겁고 신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조금.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게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직접 가르친 친구들 컨설팅 하는 것도 사실 꼼꼼히 그 친구 성격이랑 이런 거 다 해온 것들 해가지고 취업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제 제가 실제로 뵌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되게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내가 물론 실력으로는 제가 이제 우리나라 최고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에서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이런 교육이라는 게 그 변수가 많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에 이제 다시 이력서 그거 뿌리시기 전에 한번 저한테 메일을 주세요. 한번 이분만 특별하게 봐드려야 될 것 같네요. 상태가 너무, 제가 봤을 때 너무 안타까워. 그 열정에 비해서 너무 안타까운 이력서. 아니면 뭐가 더 필요한지 좀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